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 정말 나오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이재명 저자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아마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뭐랄까 저자가 직접 겪었던 그 격동의 시간들, 특히 정치 현장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고요. 또 동시에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 또 철학,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4년 12월 3일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 속에서 지켜봤던 그날 밤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내란의 밤이라고도 불리던데 그때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이 숨가쁜 시간들을 저자의 시선으로 따라가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책은 저자가 했던 말이나 글, 또 인터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군요. 네, 저희는 오늘 책에 담긴 내용을 가감없이 좀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니까요. 자, 그럼 그 긴박했던 밤, 12월 3일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책의 시작이 바로 1, 2, 3 내란의 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저자가 보인 반응이 뭐라고? 딥페이크 아니야? 이런 거였다고 하죠. 그만큼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이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저도 그때 뉴스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급히 국회로 가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던 이유?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다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 저도 기억나요. 국회 담 넘고 본회의장으로 가고 정말 긴박했죠. 근데 책에는 우리가 그냥 화면으로 봤던 곳 이상의 뒷이야기도 담겨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안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당시 미국의 오판을 막으려고 물밑에서 접촉했던 이야기들, 이런 막후 상황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해제안 통과, 이게 다가 아니었군요. 국제적인 관계까지 고려해야 했고. 네, 그렇죠. 당시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국가적 위기를 막아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씨 역할에 대한 저자의 시각도 좀 드러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성격이나 영구집권 의도 같은 것까지 분석을 하고 있군요. 네, 결국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를 지나서 3장으로 가면 이제 시선이 저자 개인의 삶으로 향하는 거죠. 맞습니다. 흔히 알려진 소년공 시절부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을 거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까지 그 긴 여정이 담담하게 펼쳐지는데요. 2024년에 있었던 피습 사건, 그 이후의 경험도 솔직하게 담겨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 정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책 전체를 꿰뚫어낸 메시지 같아요. 네, 핵심이죠. 결국 모든 정치적 변화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어떤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저자가 강조하는 당원 주권, 그러니까 당 운영의 당원들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과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당대표로서 느꼈던 소외나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같은 인간적인 면모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이제 미래로 시선을 돌려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런 진단과 함께요. 네.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현실적인 제안부터 시작합니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 소환제처럼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또 기후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산업 부흥의 기회로 삼자는 제안도 있고요. 기후위기를 기회로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저자가 꾸준히 이야기해온 기본사회 구상 있잖아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같은 분야에서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내용,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이거 지적하면서 상법 교정 필요성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왜 저평가받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도 한때 개미였다 이런 고백은 좀 의외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했어요.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모든 정치 변화의 주체는 국민이다. 그렇죠. 그 믿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투표의 중요성 그리고 악어의 눈물 같은 거짓에 속지 말자는 당부도 함께 전하고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회고록이라기보다는 격동의 현대사 기록이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제안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자의 경험과 진단 또 여러 해법들이 담겨 있죠. 무엇보다 정치를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비교해보면서 읽으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자의 생각들이 지금 우리 사회와 정치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라도 던졌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이 책 읽어보셨거나 또 오늘 저희 이야기 듣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유익했다, 재밌었다 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